뭐 전 국민의힘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당대표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거래까지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 열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친윤 떨거지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이게 야합 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 안 하다가 최근에 선거운동 시작했는데 김문수라는 이름을 올리지 않고 뭐 얼굴이 들어가거나 이름이 들어간 뭐 옷도 안 입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 뽑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발끈한 이유 그다음에 사실 이런 식의 선거운동을 한 게 한동훈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되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정도 수준 정도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수준이 낮다? 이렇게 네, 하는 게 맞다? 맞다. 네. 그러니까 아예 이거 뭐 친한 게 분이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김문수가 손 내밀면 잡아야 되냐. 일단 그냥 끝난 다음에 이렇게 경선 패배 뒤에 한덕수 들어오기 전에 그거 당연히 뭐 한번 잡아주고 그다음 활동 안 하면 되지. 뭐 이강까지 갔다가 그걸 도와주냐. 그럼 대신 전화도 안 받으면 그럼 받아야 된다. 아주 원론적인 메시지, 응원 메시지 그 정도만 하고 끝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선거할 때 유세 나가야 되냐. 나가는데 김문수랑 같이 나가면 안 된다. 아이고 좋은 대로 다 되고 있는 거네요. 그분이 그렇게 힘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네, 나가는데 같이 다니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고 뭐 장소장님은 같이도 도와줘야 된다고 했는데 네. 물론 뭐 도대체 네가 한 게 뭐야라는 게 있겠지만 무슨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겠냐. 어떻게 제가 앞서 김문수 후보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범주 아래에 있는 후보인데 어떻게 이분을 대통령 만들어달라고 간절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네. 다하고 있는 거고 그 정도 선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안 하는 이만 못해요. 저런 거.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도와주려면 그냥 화끈하게 도와주는 게 맞아요. 지금은 그냥 어정쩡하잖아요. 옷 입었다가 안 입었다가 김문수라고 얘기했다가 국민의 후보라고 얘기했다가 그 윤핵관들 막 공격하고 저기 가서 유세하면은 한동훈 대통령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선대위의 관계자나 윤핵관들이나 당내 지도부들은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선거 방해하는 거야? 그런 감정이 쌓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행태라면 솔직히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것 같고 네. 오늘 나온 메시지도 보면은 저는 그냥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선 국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 말은 많지만 제가 대선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민주당 집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당내로 화살을 돌린다는 것은 나중에 책 잡혀가지고 공격당해요. 아 그래요? 네. 당권 잡기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네, 발톱 드러내면요. 발톱 뽑혀요. 어허. 힘이 약하잖아요, 지금. 네. 새도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좀 감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거의 선거 마지막 날에는 김문수 후보랑 같이 단성해서 이렇게 손 손 잡고 들고. 포옹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렇게 할 것이다. 네. 비대한 자아를 드러내는 복장 정치에 저는 좀 주목해서 비대한 보셨으면 자. 좋겠는데 네. 아마 집에 전신 거울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나란 남자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예. 네. 지난 총선 이제 검색들 해보시면 22대 총선 한동훈 찾아보시면요. 네. 한동훈 후보가 아니 한동훈 당시 대표였죠. 비대위원장. 예, 비대위원장 할 때 총선 나가서 후보 지원할 때 남의 이름 적혀 있는 선거운동복이나 국민의힘 선거운동복을 입고 선거운동한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아 그래요? 그때부터 그때는 약간 그렇군요. 그 뭐 트렌치 코트도 빨간색, 그다음에 스웨터도 빨간색, 약간 그 코드로 레드인 것을 하나쯤 이렇게 붙이고 그러고 자기만의 패션으로 멋을 부렸지 남들처럼 선거운동복을 입지 않았어요. 나란 남자는를 담기엔 선거운동복은 부족하다.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김문수는 못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 또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최근 며칠만 봐서 정확지는 않은데 유세차 타는 걸 보기가 힘들어요. 아 유세차를. 예. 그리고 이제 다 하는군요. 시장 골목이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 동작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유튜브용이에요. 그 시끄러운 북새통에서 이 앞에서 얘기하는 거 5사람 지나면 하나도 안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지로서 전달은 되지만 진심으로 선거운동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선거운동이라는 건 유세차 올라가서 김문수 옷 입고 마이크 잡고 아이고 어머니 좀 찍어주세요. 해서 연설한다든지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다 안 하고 본인 이미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왜냐하면 스피커를 잡으면
이 대중들하고 간격이 이격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를 잡으면 스피커가 있으니까 대중들이 저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네네. 자기 육성으로 외치면 완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림이 나올 때 빡 사람들이 빡 집중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약간 절박하게 외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진 잘 나오고 가까운 유튜버들이 이제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하면 이제 그런 정도가 나올 뿐인 거고 이미지로 쌓아가는 효과는 있지만 실제적인 선거운동에서는 글쎄요 저는 왜 김문수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을 못 하잖아요.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된다. 사실은 적임자가 난데. 계속 이 프레임에서 계속 도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저 생각을 못했네. 되게 디테일하게 보셨네요, 진짜. 제 차를 안 타는 이유. 아무래도 좀 오, 이게 이거. 오랜만에 나오니까 또 예리해. 예. 너무 안 불러줘갖고 예. 즐거우시네요. 아니 근데 그 자꾸 한동훈 쪽에 있는 분들이 네. 예전에 박근혜, 홍준표랑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도 안 하지 않았냐.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왜요? 박근혜 때는 이명박이 워낙 앞서기 때문에 안 도와줬어도 됐었고 특별히 뭐 이명박 쪽에서 좀 제발 도와줘 이렇게 애걸복걸 안 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의원들 세력이 이명박 쪽 의원들보다 박근혜 세력이 더 많았어요. 네. 당원 지지율은 더 많이 나왔고 그래서 힘의 차이가 거의 비등비등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개길 수가 있었죠. 홍준표 시장, 전 시장 결국에는 이제 흔쾌하게 도와주지도 않고 독자 노선 걸었잖아요. 네. 그래서 잘 됐어요? 네? 그거 잘 됐냐고 네. 그렇게 해서 힘이 없을 때는요 힘을 기를 때까지 그냥 어느 정도의 모욕은 참고 견뎌야 돼요. 그게 현실 정치죠. 네. 근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동의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굳이 뭐 김문수까지 어차피 진 선거 네. 얘기 안 하고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지난번 어쨌든 2강 갈 때도 네. 그렇게 친윤들이 싫어하지만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나름의 득표율은 40% 그렇죠, 얻었잖아요. 그런 걸로 그냥 어차피 가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핀셋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친윤들의 예를 거의 제가 볼 때 한 10명 정도 있고 네, 한 핵심? 50명 정도는 좀비예요. 네. 나머지 40명들은 구경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제거하고 나머지 좀비 50명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까 이걸 해야 돼요.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못 해요. 왜냐면 자기가 너무 잘났거든. 저쪽은 좀비 같고. 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쟤랑 밥을 먹어야 돼. 사실은 밥 먹고 그러니까 숙이고 들어가는 걸 못하는군요. 그렇죠. 네. 밥 먹으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친윤 핵심들을 소외시켜야 되는데 본인이 소외돼 있어요. 지금. 16명 끝이야. 늘진 않잖아요. 네. 고개가 훨씬 저는 급선무다. 그러네요. 근데 뭐 알아서 하시라고 하세요. 제가 뭐 굳이 그쪽에. 그래도 걱정을 필요는 없다 지금 굳이. 그래도 저 한동훈 후보 저기 전 대표 옆에 네. 박정화 의원 같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박정화 똑똑한 의원님. 네. 그런 분이 옆에 계셔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갑자기 왜 박정화 의원님 왜 꺼내셨어요? 네? 왜 여기서 갑자기? 뭔가 뭐 하시려고 하는데. 아니요. 아니 저도 진심이에요. 국민의힘 출입할 때 박정화 의원님 정말 되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상식적이고 지지원이셨고 인품 돌리셔 박정화 의원이 훌륭하셨고. 원주인데 네. 왜 부산 가서 한동훈 옆에서 돕고 있냐고 얘기했다가 한동훈 팬들한테 혼났는데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랬구나. 그런 의도가 박정화 있구나. 의원님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박정화 의원님 네. 인품 훌륭하시고. 박정화 의원님. 박정화 의원이면 네, 박정화. 네, 이름 좋으시네. 맞아요. 네, 합리적이십니다. 그 다행이라니까요. 그리고 김성애 의원. 다행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맞장구를 쳐줘야죠 계속 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거 쇼츠로 만들어주세요. 장소연님은 그렇게 박정화 의원을 생각할 줄은 몰랐네요. 원주 지역구인. 네, 아주 선거운동 전국적으로 열심히 하고 다니시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TV토론회, 두 번째 TV토론회가 내일 열립니다. 첫 번째가 지난주 일요일에 열렸고, 네. 민주당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토론회 어땠는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어땠는지 좀 평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민주당은 지금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건 거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따지면 큰 배고 네. 군으로 따지면 정규군인 겁니다. 정규군은 무슨 다른 특별한 재주를 부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던 길대로 그냥 뚜벅뚜벅 가는 것 외엔 답이 없다. 근데 그 정규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원래 작은 별동대 같은 경우는 뭐 옆으로도 들어와서 깨보고 뭐 불도 질러보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쓰는데 불을 질렀다고 갑자기 전술을 바꾼다고 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기존 1차와 같이 안정감 있게 그냥 뚜벅뚜벅 가고 우리 길을 설명한다 정도로 가야 되고 토론에서 누구한테 어떻게 이기는가는 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결국 태도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토론회 준비하는 정치인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정희 후보가 붙었던 때 토론회를 돌아보라고 하는데 네. 뭐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이정희 후보가 당신 떨어뜨리려고 나왔다고 그러고 이제 뭐 현란하게 찌르는 스킬들을 봐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때 박근혜 후보 얘기를 제가 많은 정치인들한테 드리는 게 어떻게 할 겁니까? 잘해야죠. 아니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 약속, 업그레이드 약속, 업그레이드 약속, 업그레이드 약속만 하다 끝났어요. 네. 볼 땐 되게 답답해 보이고 무슨 말 했나 싶지만 끝나고 나서는 아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참 약속을 하는 정치인이구나, 믿을 만한 정치인이구나라는 이미지 하나만 남기면 되는 거지. 거기서 무슨 현란한 스킬로 뭘 주고받았는지는 그건 고관여층들끼리 보고 평가하는 거고 국민들한테는 저는 그렇게 해서 높은 점수를 못 산다고 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은 예 그냥 좀 초질관 가는 모습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1차 토론회 때 그런 태도와 그 안정감 그런 것들을 예, 그냥 뭐 크게 유지하면서 변하지 간다? 않은 상태로 그냥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뭘 득점을 막 해갖고 지금 막 급하게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막 교만한 게 나오잖아요. 아까는 뭐 하표가 부족하다, 절실하면 한다 그랬더니 뭐 우리가 뭐 TV 토론 정도는 뭐 그냥 그렇게 대강대강 준비될 것 같아요. 뭐 국민의힘의 이거잖아요. 모함에 넘어갈 유권자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저 때문에. 국민의힘 아니에요. 당원 네. 아니에요. 저기 김무성 의원 보좌관 하셨었죠? 네. 원내 비서실장도 하시고 부실장. 부실장. 그 당대표실 부실장. 그게 공무원 2급 정도 자리하는 아니요. 거예요? 저는 그냥 보좌관 하면서 직함만 그렇구나. 달았어요. 네네. 다른 분 하시라고 그러고. 네네. 두 분이 근데-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 토론회 전략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TV 토론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도 않고 워낙 판세랑 구도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김성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뭐 실수만 하지 않으면 그냥 무난한 TV 토론만으로 평가받으면은 네. 그냥 될 것 같아요. 무리하지 않으시고. 근데 다만 좀 제가 보면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좀 친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이시네요. 한 면만 보시네요.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시네요. 그렇게 좀 상대방의 질문을 무시하는 그런 말보다는 그래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뭐 그렇게 보실 자, 수도 있지만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편을 지지한 걸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극단적이네요라고 갈 수밖에 없죠, 답이.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도 그렇게 네, 됐고요.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도 그러니까, 그렇게 예. 물어보고 그렇지 시간을 않습니까? 안 준 네. 거는 네. 저도 잘못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도 조금 좀 친절하게 하시면 왜 좀 되실 것 같고 앞서가는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포근하고 조금 더 따뜻한 모습. 여유로운 안정감 있는 모습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김성희 의원님이 아까 한 말씀에 동의하는데 네. 이번 1차 토론은 내 후보 다 그런 면은 없었어요. 어떤 면이요? 그러니까 품격 있게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네. 또는 상대방 다르면 반론도 좀 세게 전공법으로 반박을 하고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모습들은 전혀 안 보였다. 네. 그거는 사실 형식의 측면도 있습니다. 네 명이 다 서서 했고 시간을 주면서 뭐 자기 시간 6분 30초 안에서 써야 되는 그렇게 사실은 방송을 짤 때 그렇게 짜놓으면 이거 4시간인데 왜 네가 써? 자꾸 뭐 10초.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10초 가지고 다퉈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저는 그래서 일단 형식 자체도 너무 그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토론회 자체가? 네, 토론회 자체가 내일 뭐 어떻게 준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구조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후보들도 좀 더 여유롭게 서로 왜냐면 다 누구나 지금 얘기하는 게 물론 권영국 후보는 다른 게 이제 노동이나 이런 가치를 강조해야 된다는 게 좀 더 생각이 강했지만 국민 통합을 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대선 주자들끼리 서로 막 사실은 우리가 보는 우리들의 싸움보다 훨씬 격하게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하게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태도를 안 보여주는 게 맞다. 물론 이제 저는 이준석 후보 그 전에도 방송에서 이준석 후보 특히 토론 잘한다고 하는데 대선 주자면 조롱하거나 비아냥하거나 그런 태도는 좀 버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이준석 후보가 자꾸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갑자기 네가 왜 나한테 뭐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압도적인 1위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국민 통합이라고 했으면 사실은 정파가 다른
있으니까 앞서 말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여유로운 모습을 보셨으면 어땠을까. 네. 김승희 의원님이 그 정규재 주필이 네. 그 TV 토론을 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감상문을 쓴 거 있거든요. 보셨어요? 아니요. 그거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다 하면서 조목조목 좀 지적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냥 우리 편 잘했는데 왜 그래? 뭐 그런 보실 필요는 없지만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그런 비판도 한번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세요. 한번. 저도 궁금하네요.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그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 비공식 선거대책위원장을 하고 맡고 계신 윤석열 전 대통령에 어둠에. 대해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부정선거 관련한 영화를 관람하라고 하면서 거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절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거 왜 보러 갔을까요? 정말 약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왜 보러 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뭐 전직 대통령께 좀 무리한 말씀일 수는 있겠는데 관종이라 그렇죠. 뭐. 관종? 사람들의 관심 받고 관심으로부터 잊혀지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자기가 계엄을 일으켰던 정당성은 부정선거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 영화를 또 찍었다고 하고 최근에 본인이랑 말 섞어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부르니까 당연히 갔겠죠. 그런데 저는 영화 내용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 0.7%, 3%의 아슬아슬한 차이로 본인이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 선거 시스템을 못 믿겠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전직 대통령인 건 비극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거기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비극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그 인증을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이라도 그럼 잘못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 탈당했으니까 우리랑 상관없어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저런 이상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라고 우리 당에서 추천을 해서 대선 후보로 나가서 당선이 되게 만든 것이 몹시 부끄럽고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라고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국민의힘도 앞으로 집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정선거에 매달려서 집권을 포기할 거예요? 아니, 이번에 대통령 선거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선관위가 해명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예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그들을 따르는 지지자들은 무슨 맥락으로 지금 투표를 하러 가냐고요. 그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론을 접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과연 투표장에 나갈 수 있을까? 투표하면 빨갱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네. 이 지경을 만들어 놓았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가 그때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잘 못 봐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고 관계를 끊어야 다음번 총선에 뭐라도 비벼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 들어와서 부정선거 얘기한 국회의원들은 자기는 어떻게 당선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답답합니다, 진짜. 네. 동감이에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셔가지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해도.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이해하기가 같아. 쉽지가 않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냥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게 속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요. 거기에 어떠한 뭐 전략적인 생각, 판단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그냥 영화 보러 가자니까 그래 가자 그냥 바람이나 쐬지 뭐. 팝콘은 먹고 싶은데 어쩌냐게 술 많이 먹어서 속이 쓰려가지고 팝콘은 못 먹겠고 그냥 잠이나 좀 자다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평가하고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심각하게 뭘 고민하는 건 아닌 그래요? 것 같아요. 송채경화 앵커의 의무는 저는 합당하다고 봐요. 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선거가 다 부정선거였어. 그리고 이 시스템의 허점은 지금도 있어. 네. 라는 게 이번 영화의 주제일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안 봤지만 뭐 그 친구들이 하는 건 뻔한 얘기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부정선거 때 투표에 나오겠느냐. 그리고 김성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 국회의원들 그렇게 하는데 내년 지방선거, 내후년 2028년에 총선도 부정선거인데 사전투표도 않고 그러면 너희들이 실제로도 불리해지지 않겠냐. 이게 아주 합리적인 의문이잖아요. 네. 전 답을 알고 있어요.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이성적인 같은 판단을 답이네요. 그분들이 할 거라고 그 전제만 그래. 바꾸면 네. 모든 게 해결돼요. 아,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된다라고 그렇죠. 이제 전제를 하면 네. 모든 힘들게 게 생각하지 된다. 마세요. 그렇죠. 보통 이제 새들이 이렇게 이건 좀 비하가 심할 것 같으니까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극장에 나간 행위 자체가 지금 구속되지
때문에 마음대로 이제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지기현 판사에 대한 이제 비판, 원죄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제 지기현 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사진을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지기현 판사는 계속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같이 찍은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것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민주당의 다음 행보가 좀 궁금한데 이런 걸 좀 밝힐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있으세요? 그건 이미 감찰에 들어가 있고 네. 얼굴 보면 법조 대전인지 찾아보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법원에서 보고 판단해서 빠르게 결정할 문제죠.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오늘 용어 정리를 한번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네. 나왔던 그 주점, 그러니까 그곳은 단란 주점입니다. 단란 주점. 이제 유흥업소와 단란 주점의 차이는 네. 유흥업소는 접객원, 소위 말하는 여성들이 옆에 술 따르는 것이 합법적이고 플로어가 있을 수 있고 그 플로어에서 접객원이 춤을 추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유흥업소입니다. 네. 그리고 단란 주점은 노래방에 술을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접객원을 원래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이제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여성들을 불러들여서 앉히는 이런 이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간 곳은 단란주점이죠. 단란주점도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게다가 8월이라고 하면 입은 복장이나 8월이라는 날짜를 보면 8월이 판사들이 한 보름 정도 재판을 같이 쉬거든요. 네. 그 쉴 때에 아마 만들어진 자리라고 보여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뭐 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 문제가 있는 성격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데 가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관계자들과 함께 가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원에 저렇게 되면 저 사진 한 장 공개로 인해서 재판받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판결했을까? 혹시? 아하. 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기 신뢰성이 때문에 좀 떨어졌죠. 법원이 빠른 속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이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민주당이 뒷조사를 한 게 아닙니다. 제보를 받은 건가요? 그런 답답한 상황을 보고 누군가 제보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전면적으로 법원에 있는 판사들에 대한 청문을 할 생각으로 추진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하라 그랬더니 뭐 증거가 있으면 갖고 와보고 라는 법원의 태도에 그럼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보여준다는 순서를 네.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법원의 시간이다. 법원에서 이거를 네, 저는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해야 생각합니다.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만약 뒷조사를 했다면 문제가 된다기보다도 이건 정부적으로 상당히 안 좋다. 네. 특히 이제 법관회의 26일을 하게 되는데 판사들은 그 건에 대해서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법관회의 안건들이 설정되는 과정을 보면 지기현 부장판사가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의 사진, 그래서 마치 그 판결과 연결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물론 뭐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연결이 됐죠. 제보한 사람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을 석방한 것을 보고 너무 열이 받아서 제보했다니까 그렇게 연결해 있지만 일단 공개 자체를 민주당에서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판결에 불만을 품고 그런 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저도 민주당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제보를 받았는데 또 우리가 그냥 묻어두면 그분이 다른 데 가서 네. 민주당에 제보했는데 민주당이 묻어두더라. 이거 같이 그러면 사법부 지금 눈치 보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짧고 굵게 가는 게 맞다. 그냥 공개하고 법원에 넘겼고 지금. 네. 그다음에 뭐 너무 좀 단계적으로 이런 거 말고 있을 수 있는 공개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바로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하셔라 하고. 근데 지금 대법원의 행동이 오히려 좀 늦지 않나라는 네. 생각입니다. 대법원요? 왜냐하면 처음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답변이 없었잖아요. 네. 기자들에게 얘기했던 거는 당혹스럽다. 구체적 증거가 없다. 이것만 했지 사실 무근이라는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사실은 제가 만약에 그런 사실 무근인데 그런 의혹을 받는다면 펄쩍 뛸 일이죠. 네. 이건 이건 절대 당장- 사실이 아니다. 예, 예. 네. 내가 이거 하시면 혀 깨물고 죽겠다. 너 전 재산 걸어. 이게 그냥 나올 법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 기자들이 문의를 했지만 그런 얘기가 없었다. 좀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이 재판도 오래 못할 것 같네요. 이런 얘기도 하소연했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중앙지법의 입장은 지기현 부장판사의 얘기대로였어요. 구체적 증거 제시가 없다. 아니 본인의 기억만 떠올리면 되잖아요.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누구랑 그러면 찍었는지. 갔다 안 갔다 또는 갔지만 접대는 아니다. 본인이 할 거 아닙니까? 판사식이나 되면 뭐 10년 전 얘기도 아니고. 네. 또 너무 이제
많이 갔으면 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헷갈릴 수도 있긴 한데 네. 근데 중앙지법은 그 입장만 그냥 받아서 전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장박사가 본인의 재판에서 그것도 부적절한데 평소에 삼겹살과 소주, 네. 생맥, 아니 소맥만 먹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접대받은 것도 없고 이렇게 그랬죠. 근데 바로 이제 그 사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분들이 법조인이라면 이건 부적절하죠. 만약에 뭐 고등학교 친구다. 그럼 혹시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대부분에서 얼굴 알잖아요, 바로. 나올 수 있을 텐데. 바로 나올 수 있을 텐데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네,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두 분 말씀 맞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를 좀 빨리 발표를 하든지 공개를 해가지고 이 사건이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법원이 감찰할 일이지 왜 민주당이 계속 공격을 합니까? 제보를 받았어요. 아니 그냥 일반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도 좀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부족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 괜히 직위원을 옹호하는 듯하게 비춰질까봐 조심스러운데 그냥 거기에 가서 술을 접대했던 사람의 녹취록이라든지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다 계산해가지고 접대했어라는 영수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뭐 녹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체적인 것들이 있으면은 그냥 빨리 공개하시고 네. 그냥 아니면 대법원이나 감찰부에 넘겨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장소의 사진도 있다. 그래요? 저희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부실장님이 모르시는데 지금. 아니 누군가가 누군지도 알 것 같고 다 알 것 같은데. 아닌데 전 뭐 아니에요? 전혀 모릅니다. 김성애 부시장님이 모르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요. 전 아주 가라 만든 배나 따르고 있는 말을 되게 심하게 신문꾼이기 더 듣고 때문에. 계십니다. 근데 아니 저는 이 얘기는 요 얘기만 짧게 하고 가겠는데 네. 그러니까 판사의 개인적인 자질을 이런 식으로 검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개인 신상을 털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모든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법원 판결문의 전면 공개를 빨리 해야 돼요. 법원 가서 재판 받으면 실명까지 공개다 전부 다 공개되는 게 전 세계 상례입니다. 네. 그것도 돈 몇백 원 내면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고 그거를 다 취재도 가능한 게 외국인데 우리나라만 이걸 지금 못하게 막아놓은 건데 그리고 이제 AI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명 AI에 돌리면 15초면 다 익명 처리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해서 판결문 전체가 공개되면 그 재판에 참석했던 변호사들, 판사들 이 지도를 그릴 수 있거든요. 빅데이터를 모아서. 네네. 그러면 어떤 동종의 범죄에서 튀는 판결들이 눈에 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판결들을 알아보니까 판사하고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창인 확률이 75%더라.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면 잘못된, 그러니까 즉 레귤러하지 않은 이레귤러한, 그러니까 잘못된 톡톡 튀는 판결들이 금방 눈에 들어오고 그런 판사들이 소위 말하는 지연, 학연 혹은 룸에서의 접대 그리고 저는 다른 말로 뭐 하여튼 이런 것에 의해서 판결 내용을 못 바꾸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개인 판사에 대한 도덕적인 무엇을 저희가 강하게 검증하는 것보다는 판결문 공개라는 글로벌 트렌드 우리나라를 제한 거의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판결문 공개를 통해서 판사들이 평균적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의 방식 중에 하나네요. 법을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민주당이. 네. 내기했습니다. 법안 발의도 항상 하고, 네. 예. 협상이 잘 안 돼서 결론이 안 났을 뿐인데, 저는 네. 이 판결문 공개는 저희 시민들까지 포함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왜냐면 이건 누구한테 보복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고요. 김건희 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넬백 이거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왜 넥타이를 이렇게 보세요. 샤넬 윗등급의 넥타이를 지금 메고 세탁소. 오, 에르메스예요, 에르메스. 지금. 와,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이거 에르메스예요? 이거 혹시 어디서 났어요? 전지법사? 이거 지금 샤넬보다 이게 문제야 어제 지금. 선물 받은 건데? 와, 나 몰랐네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 건가 이거는? 넥타이 지금 세인트 디퐁? 예. 육봉? 알겠습니다. 아, 넥타이 이거 없으시고. 충격적인데. 아니 그래도 샤넬백이 더 실장님. 비싸요. 누가 나 퇴사할 때 누가 줬는데 누가 줬는지 모르겠어요. 양복은 그러니까. 갤럭시입니다. 잃어버렸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모르겠어요. 건진이랑 똑같군요. 퇴사할 때 누가 선물해 준 건데 누가 누가 선물해 줬는지 모르겠네. 모르겠다. 잊어버렸군요. 한 명은 잃어버리고 한 명은 잊어버리고. 샤넬백 하나를 받고 두 번
교환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2개를 받았다. 그래서 2개를 받았는데 이제 건진법사나 뭐 김건희 씨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통일교 측에서 건진법사가 받긴 받았는데 김건희 씨랑 상관없이 그냥 그 비서한테 주고 돈을 주고 바꾸라고 했고 그거를 자기가 건진법사 다시 받아서 잃어버렸다. 이게 이제 큰 해명인 것 같고 그런데 오늘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 건진법사가 만약에 비서한테 그렇게 시켰으면 뭔가 연락이 서로 주고받은 게 있어야 될 텐데 네. 둘이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없다라는 거 하고는 또 이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이 샤넬백의 그 진실은 뭘까요? 뭐라고 추측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게 방송이라서 선거 기간인데다가 겹쳐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건진법사하고 김건희 씨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일종의 영업 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건진법사가? 같아요. 예. 네. 뭐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방송 끝나고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신뢰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은 뇌물을 여기서 꿀꺽 그것도 잃어버렸다? 1,300만 원짜리 백을? 네. 가능합니까? 근데 그렇게 비싼 물건들을 그렇게 쉽게 잃어버린다? 그 누가 봐도 감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직접 야 이게 내 취향 아닌데? 라고 바꿔와. 다른 거라고 바꿔라고 지시한 것 아니고는 네. 아니 통화 내역도 없는 청와대 행정관이 건진이랑 뭐 연락이 된 적이 없는데 여기랑 텔레파시로 말을 듣고 300만 원 이렇게 현금으로 날아가서 물건 바꿔온 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게요. 아니면은 그 비서가 김건희 씨의 취향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건진법사한테 이거 아니야 디자인 아니야 제가 바꿔올게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 없을까요?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수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믿고 먹는 수산명가 통영해인에서 준비한 상품은 힘내라 통영 장어튀김과 홍합 미역국입니다. 장어튀김은 싱싱한 국내산 바다장어를 바삭하게 튀겨내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안주,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국내산 홍합과 미역을 듬뿍 넣고 진한 소고기 육수로 맛을 낸 홍합 미역국은 영양가 풍부한 든든한 한 끼로 손색이 없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1,300만 원짜리를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바꿔갖고 온 다음에 잃어버려요? 네. 잃어버리니까 아이고 잘 잃어버렸네 그러고 넘어갈까? 건진의 일단 주장은 2번 바꾼 다음에 본인이 다시 되돌려받은 다음에 잃어버렸다잖아요. 네. 일단 만약 그게 사실이면 이분이 뭘 잘 흘리는 분인 거고 목걸이도 흘리고 네. 가방도 흘리고 짠도 흘리고 그것도 2개씩 흘리고 그런데 중간에 일단 통일교에서 준 거는 김건희 주세요라고 준 거잖아요. 네. 또 본인이 이쁜데 내가 써야지 우리 와이프 줘야지 하고 중간에서 가로챈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네. 그럼 가로채면 사람이 없어서 김건희 비서에게 이거 교환해오라고 시킵니까? 그러게요. 본인이 뭐 교환하든지 본인이 교환하든지. 다른 분에게 네. 뭐 진건이든 누구든 다른 뭐 법사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너 이거 좀 바꿔와라고 했겠지. 그걸 굳이 김건희 최측근에게 네가 좀 바꿔와 해서 이거 어디선 여사 주라고 한 건데 내가 먹을 거야. 사실 그거잖아요. 말이 그러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네. 그거 어디 있을까요, 샤넬백은? 6개월 안에 나와요. 그래요? 네, 다 털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양평 어딘가 있지 않을까? 양평이요? 네, 그쪽에. 네. 뭐 부모님 집이나 아니면 오빠 집이나 네. 아니면 뭐 창고 같은 데다 넣어놓지 않았을까? 좀 빼돌리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거 하나만 받지는 않았을 거거든. 그 당시. 지금 나온 것만 뭐 굉장히 여러 개니까. 근데 최재형 목사 얘기 들어보면은 막 의자 위에 쇼핑백이 막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만나러 가면은 여사님 요즘에 뭐 좋아하셔? 막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선물 사가겠지. 그게 이제 인수위 기간 동안 그랬다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물건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 압수를 못했다면 어딘가 따로 보관해놨겠죠. 근데 확실히 신기가 있네 여자가. 왜요? 김건희 씨가. 왜냐면 다 종교계로부터 받았어. 최재형 목사한테 받았고 네. 건진한테 받았고 통일교 받았고. 그러네. 역시 무당이 최고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화 보러 갑시다. 아무튼 10년. 종교 막 이런 게 있지만 무당이 신기가 최고인 거예요. 네. 신기로 선물을 신기로 그런 선물. 근데 거는. 건진이나 김건희나 다 거짓말 하는 거죠. 근데 특히 김건희 씨가 하는 얘기에 제가 좀 경악스러웠던 거는 네.
어떤 뭐 사실이 아닌 그런 일들이 자꾸 검찰 통해서 밝혀지는 게 맞냐? 피의자 인권을 존중해라. 그런 얘기한 거 네. 화렴차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자기네들이 권력 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새 정권이 들어선 뒤에라도 뭐 특검을 하든 아니면 뭘 하든지 간에 이거는 정말 진실이 좀 그럼요. 밝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